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쭉 훑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름이 몇 개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아마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가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나 요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5명이 넘습니까? 3명은 됩니까? 아니 솔직히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정말로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오래 살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불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엮인 동행자일 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수한 우정 때문에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한 말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변하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겼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모이고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관찰한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교 모임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다가 텅 빈 강의실 앞에서 혼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고 그는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는 고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매우 날카롭고도 정확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깥에서 관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바깥에 서서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퇴근 후에 가끔 술 한잔하는 동료도 있었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적어도 친구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쯤 지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석 달쯤 지나면 거의 끊깁니다. 1년이 지나면 명절에 반체 문자 하나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2, 3년 지나면 그것조차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동료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웃고 떠들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회사를 떠나는 순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관계가 처음부터 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해관계가 여러분을 묶어놓았을 뿐입니다. 그 끈이 풀리는 순간 관계도 함께 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전화가 쏟아집니다. 같이 밥 먹자, 같이 골프 치자,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 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합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오늘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쇼펜하우어의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뼛속까지 느끼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한 이 한마디가 왜 지금 이 시대에 더 크게 울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짜 연결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에 단체 채팅방이 수십 개 있고 페이스북에 친구가 수백 명이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정말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연결은 넘쳐나는데 진짜 연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동안 친구라고 불러왔던 관계의 본질을 낱낱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친구가 다 필요 없는지, 왜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지, 왜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큰 병원에 입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만나지 않은 사람이 줄을 섰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올까요? 진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실에서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것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독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동호회 멤버, 동네 이웃까지. 주말이면 약속이 넘쳐났고 전화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참석했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의 결혼식에도 갔고 의미 없는 술자리에도 억지로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들면서 슬슬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화를 받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주말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50대가 되면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연락처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모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기대와 환상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환상,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도와줄 거라는 착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한두 번 큰일을 겪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면
그제서야 눈이 떠집니다. 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대가 없는 관계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말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구나 라고 확신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은 거의 예외 없이 돈과 관련된 상황이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짜 우정의 본질이 바로 이해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짜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흔들리는 순간 가짜는 가면을 벗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이유가 대부분 자기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해, 안전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순수한 애정이나 존경만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계에는 크든 작든 어떤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창 모임에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순수하게 옛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나가시는 건가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는 다른 이유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만들 수 있을까? 혹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건강하지?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악수 뒤에 감춰진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경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축하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사람 결혼식에 갔으니까 나중에 우리의 결혼식 때 이 사람도 와야지 라는 생각이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 부모님 장례식에 갔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이 사람도 올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더 뼈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준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 끝에 빌려줬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연락이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조차 끊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돈 가지고 그러냐며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만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말대로입니다. 이해관계로 엮인 동행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빌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고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자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이 아니라 그저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라고. 여러분이 속았던 것이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가짜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요? 왜 이미 진짜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밥을 혼자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명절을 혼자 있으면 불쌍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정상이고 혼자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체면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나는 인맥이 넓다. 나는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마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평가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 아는 사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셋째,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를 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인데도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의미가 없어진 관계인데도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는 생각에 놓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모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 곁에 두게 됩니다. 자기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까지도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에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SNS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프로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은 대부분 자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차, 여행 사진, 골프장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아닙니다. 설시입니다. 자기 삶을 전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멋지다, 부럽다 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경하고 잠깐 부러워하거나 시디하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는 이 가짜 연결의 바다에서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진짜 연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연결은 좋아요 버튼이 아닙니다. 진짜 연결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대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없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우정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승진했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좋은 차를 샀을 때, 집을 새로 샀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하 뒤에 숨은 감정이 정말로 기쁨일까요? 아니면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시디와 질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동정하지만 타인의 행복에는 쉽게 질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수록 진짜 친구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곁에 없는 사람은 가짜이고 여러분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의 없다. 있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행운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환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모든 친구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환상, 오래된 관계는 반드시 깊은 관계라는 환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환상, 이런 환상들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친구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받는 것에는 민감하면서 자기가 주는 것에는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진짜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동시에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대화가 끊기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침묵이 어색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억지로 웃음을 짓거나 핸드폰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와는 다릅니다. 진짜 친구와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자체가 하나의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라면 이 본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이 조건을 충족하는 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냉정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서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재산 문제가 걸렸을 때,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여전히 변함없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에서 이 문제로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 자매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깝고 다정했던 형제가 재산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연락을 끊습니다. 가족조차 이해관계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본성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관계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엄청난 실망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해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감사가 커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 당연이라는 단어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냉소는 세상을 비웃는 것이지만 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친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해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변함없이 그 사람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불완전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완벽한 우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완벽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친구 다 필요 없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0명의 가짜 친구에게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한 명의 진짜 친구에게 쓰라는 뜻입니다. 아니, 한 명의 진짜 친구조차 없다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쓰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닙니다. 친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어둡고 쓸쓸하고 외로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 명절에 혼자 밥을 먹는 모습, 병원에 혼자 가는 모습,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면서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있지 마라. 친구를 사귀어라. 사회성을 키워라. 혼자 놀지 말고 같이 놀아라.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도 없는 상태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였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했다고 답하실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고, 아무한테도 웃어 보일 필요가 없는 그 시간.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실은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평화를 매우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푸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람 대신 개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 자신은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난다. 그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는지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대화는 몇 번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대화는 의미 없는 수다이거나 업무적인 용건이거나 사회적 예의를 위한 인사입니다. 정말로 깊은 대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무의미한 대화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에서 오가는 가벼운 농담, 모임에서 나누는 근황 보고, 식탁에서 하는 날씨 이야기, 이런 것들에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혼자서 깊이 사색하고, 혼자서 글을 쓰고, 혼자서 생각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철학 저작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결핍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기를 원해서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추구한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이었고 쇼펜하우어의 관심사는 존재의 의미, 고통의 본질, 의지의 세계였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대신 혼자만의 공간에서 충만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떠드는데 언제 여러분은 그 소음 속에서 홀로 고립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웃고 떠드는데 여러분만 속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짜 연결보다
진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사회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동안 묻혀있던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사실 이런 삶을 원했구나.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은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둘째,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생각이 분산됩니다. 대화에 집중해야 하고 상대의 반응에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생각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혼자만의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이면 시간에 인간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사색했고 그 사색의 결과를 글로 남겼습니다. 셋째,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특히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에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 피로입니다. 상대에 맞추고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추느라 엄청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낀 에너지를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넷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점심에 무엇을 먹든, 오후에 무엇을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 자유 안에서 자기만의 철학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혼자 여행하는 것이 외로운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오직 나만을 위한 선택. 이것이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발견입니다.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동안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환상에 거쳤으니 여러분은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아픔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을 배신한 그 친구,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그 사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린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보내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구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이름표를 떼어내고 가볍게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환영하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자기 내면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오래전에 읽다가만 책을 다시 펼치거나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것이 평화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선물이구나. 사회가 여러분에게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에게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인맥을 넓혀라고 다그칠 때 쇼펜하우어는 여러분에게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백 명의 가짜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 자기 자신과 함께하면서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눈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짜 우정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진짜 친구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확인했고, 고독이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때 넘쳐나던 모임 약속이 사라지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쓸쓸한 노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체력도 풍성하고 시간도 풍성하고 욕심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풍성함이 줄어듭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욕심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스스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지혜의 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양을 추구합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좋고 모임이 많을수록 좋고 연락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10명의 어중간한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사람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명 이상이면 많은 겁니다. 3명이면 충분합니다. 1명이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이 친구라니 그건 그냥 혼자라는 뜻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분은 살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기분은 살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내목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면서 자기의 실수는 끝없이 자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겼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자기 자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무시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헤겔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자기는 텅 빈 강의실에 서 있어야 했을 때도 그는 자기 철학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사상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옳았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점심을 먹고 나서 10분만 걸어보십시오. 주변의 나무를, 하늘을, 바람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잘했다. 내일도 잘 될 거다. 이것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혼자만의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나만을 위한 온전한 나의 시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달라야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면 후반부에서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 안이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말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다릅니다. 이제는 멈추고 돌아보고 자기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리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생의 마지막까지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산책을 하고 매일 사색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사람들의 관심도 화려한 사교 생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철학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만 있어도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절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통찰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사람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충분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평화의 원천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배신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관계가 끝난 어떤 사람이 생각나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한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가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 평화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